잠깐 저희 식구들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혼유교육이라는 업체이고요. 대표이사님은 오늘 이사를 하셔가지고 못 나오셨고, 제가 총괄기획이사고, 여기 김구현 이사라고 마케팅 이사고요. 저쪽에는 이지국 이사, 컨텐츠 담당 이사입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히터 금방 틀어서 좀 추우셨죠? 만원 까달라야 되겠다. 30분 안 틀어주는데 히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 입시에 대한 거 상세하게 막 설명해 드린 건 아니고, 딱 목표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꼭 알고 입학해야 되는 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은 나중에 설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할 거니까 잘 들어. 시험 칠 거야. 자, 먼저 맨 처음에 좀 암울한 얘기를 좀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옥동중학교, 옥동중 나온 사람 혹시? 옥동중학교 작년 3학년 1학기 시험 점수예요. 자, 국어 평균이 87.2. 우와. A가 61.8%.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이거 점수 매기는 게 다르잖아요. 중학생은 성취평가니까 그냥 A, B, C, D, E로만 되죠. A 받으면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살펴볼게요. 국어가 60%가 A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처럼 등급을 매기게 되면 1등급이 4%예요. 상위 4%. 그러면 이거 60%잖아요. 누적 비율로 가면 60 넘어가면 중학교 때 국어 A 받은 학생이 잘못하면 6등급이 나와요. 이 현실이에요. 물론 학생 수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요 애들이 그대로 같은 학교 갔다고 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급 잘 따기 위해서 중학교 때보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것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등급을 잘 따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제발 1등급 못 받았다고 막 다탈하지 마세요. 4%라니까요. 4%.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이게 지금 2015 교육과정인데, 지금 중1 애들, 지금 이제 중2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고1 학생들은 요 2015 교육과정에 현재대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교과가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교과에는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 여기서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특목고의 과목이기 때문에 일반고에는 잘 깔리지 않습니다. 보통 교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여기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 여기까지는 등급이 나와요. 등급 매기는데, 진로 선택은 등급을 안 매겨요. 중학교처럼 성취도로 평가합니다. A, B, C. A, B, C, D, E도 아니고 A, B, C.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럼 등급을 어떻게 매기냐? 학교마다 다 달라요. 점수를 반영하긴 하는데,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그래서 요런 교과들을 배울 건데, 지금 고1 학생들 잘 들어둬야 될 게 뭐냐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은 1학년 때 있을까? 없지. 1학년 때는 없어요. 2학년, 3학년 때 요 진로 선택 과목이 깔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1학년 때 속된 말로 내신을 조졌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만회할 기회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반영 비율이 높았잖아요. 3학년 성적을 50%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1학년 때 과목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을 잘 챙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통 교과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로 선택으로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거가 수학의 기하, 그 다음에 탐구의 과학의 투 과목이 전부 다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애들이 다 많이 붙는 과목들이죠.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 입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건데 어디서 카더라 하는 건 너무 많이 믿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카더라일 수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 잘 들으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100% 옳은 건 없어요. 그래서 휘둘리지 마시고 딱 이 중심을 잡고 아이들 교육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이 있는 건 아시죠? 수시 모집이 수시로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때가 그냥 9월 달에 하는 건데 그냥 이름이 수시예요. 그 다음에 정시는 12월 달에 이건 수능이죠.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정시 모집을 하는 거다. 맞기는 맞는데 수능 시험 치기 전에 수시 모집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수시 모집의 대부분은 합격자 발표가 수능 치고 한참 있다가 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치고 나서 시험 성적이 나오는데 한 달 넘어 걸려요. 그때까지는 수시 모집에서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12월 말이 되어야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추가 모집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수시 모집, 정시 모집으로도 다 못 채우면 2월달 이때 갑자기 공지가 납니다. 추가 모집. 그래서 이거는 정보가 빠르면 붙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놓치기 쉬워. 이건 좀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이 있다. 근데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요거는 조금 빼고 얘기합시다. 혹시 예체능계 어머니 계시면 서운하지 마시고 일단 교과, 종합, 논술 그 세 가지고 정시는 수능이고 추가 모집은 뭐 조금 별개로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수시 모집은 6군데를 쓸 수 있잖아요. 6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개가 좀 애매해요. 학교가 6개인지 뭐가 6개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갖고요, A 대학교의 B 학과를 교과 전형 하나 넣고 종합 전형 하나 넣고 논술 전형 하나 넣고 가능합니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라도 전형이 다르면 각각 지원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그걸 막아놓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잘 보셔야 돼요. 수시 모집은 6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3군데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군별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수시는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학교 아무 때나 6개를 찍으면 돼요. 근데 정시는 이게 군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군에 속하냐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좁아져. 즉 이런 거죠. 가군에서만 뽑는다 대학이 여기, 다군만 뽑는 데가 여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하고 무슨 연세대하고 두 군데 놔야지 안 돼요. 똑같은 군에 있으니까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시는 선택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특히나 다군에는 좀 괜찮은 대학이 잘 없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3개는 3개인데 2개에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딴 데 못 갑니다. 정시 모집으로 못 갑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으로 만약에 6개를 다 붙으면 그 중에 하나 골라갑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생 중에서도 이거 수시 모집 붙으면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저번에 고3 학생이 한 분 그러더라고요. 수시 어디 쓸 건데? 그러니까 뭐 하더니
하나는 안전빵으로 낮은 데서 쓰고요. 이거 갈 거가 아니요? 거기 붙으면 가야 되는데 그래요? 이런데 못 갑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하향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 그러면 등록금 안 내고 나 안 갈게요 포기하고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추가 모집이 정시에 이제 수시 모집 그 추가 합격 번호가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명 뽑기로 했는데 처음에 10명 뽑았어요. 10명 뽑은 애들이 다 거기 등록 안 하고 딴 데로 막 빠져나가겠죠. 다른 학교로. 그럼 그 뒷번호 애들이 막 채운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학에서 전화를 해요. 부모님 전화번호하고 학생 전화번호하고 두 개를 다 받아놔요.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즈음에 폰을 바꿨네.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를 대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막 몇 번이라도 하고 전화 받을까지 하고 그걸 안 합니다. 하다가 막 안 받으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가 그 학교에 붙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떨어졌구나 하고 있었는데 정시 옷을 쓰니까 안 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시 모집 추가 번호 돌 때는 전화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정시 모집 이제 12월 달에 하고 이렇게 이곳은 그리고 이 수시 6개에 포함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관학교, 경찰대,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요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전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한예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방송통신대, 여기는 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6개 쓰고 육사, 해사, 공사,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다 써도 됩니다. 근데 자연계 학생인데 조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면 저는 여기는 거의 다 쓰라고 해요. 특히 유니스트 여기 학교 되게 좋아요. 울산에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 자연계 학생들은 여기 그냥 쓰세요. 붙어도 안 가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관학교는요, 이 네 군데를 다 쓸 수는 있는데 시험 날짜가 똑같아요. 시험 문제도 똑같습니다. 공동 출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하나만 갈 수 있습니다. 산업대 전문대는 좀 패스할게요. 자,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대충 방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1학년. 이제 1학년 들어가서 올해 8월 달이 되면 2년 후에 3학년이 돼갖고 어떻게 전형을 치를 건지 기본 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기본 사항은 학교별로 어떻게 보고 하는 거 안 나오고 총 인원이 어떻게 되고 수시 모집이 뭐 몇 명이고 이게 총 통째로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2학년 4월 말, 내년 4월 말이 되면 시행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모집 요강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대학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은데 그 대학은 학생 어떻게 뽑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은 3학년 5월달, 8월달 나옵니다. 물론 요때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변동이 있어서 실제 원서 넣을 때는 최종본이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딴 거는 다 까먹어도 꼭 기억할 거 오늘. 꼭 까먹으란 말은 아니다.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요거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붙였냐 하면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 대답할 수 있는 면접 문제 그걸 냈느냐를 교육부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대학별 고사라고 하는 게 뜻이
아이들을 대학에 불러다가 대학교에서 문제를 주든지 아니면 질문을 하든지 했던 거, 그거를 대학별 고사라고 해요. 대학별 고사에서 뭐 어떤 문제를 물어봤고 그게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인지 그거를 대학교 너희가 입증을 해. 그런 자료예요. 매년 나옵니다. 3월 말. 그러니까 지금 저게 한 6, 7년째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가 좋죠? 기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면접 어떻게 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다 공개가 됩니다. 단 면접 시험에서 신상 물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정형화할 수 없으니까 그건 안 나오고 딱 정해진 제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질문하는 그거 있죠. 그거만 발표됩니다. 어쨌든 관심 있는 대학교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거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입결은 뭐 공개를 하는데 이거를 본다고 해서 아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워낙 이슈가 복잡해서. 어쨌든 요거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지금 고3도 끝났고 자기소개서 없어지고 지금 고2부터 하여튼 많이 줄었어요. 자기소개서도 안 쓰고 학생부에서 보는 것도 몇 개 없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모집 인원, 수도권의 정시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요거하고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제 고3 올라간 학생들도 요렇게 시험을 칠 텐데 정시가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 정시 많이 안 뽑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 좋으면 가는 전형이에요. 서울권의 극상위권 대학들은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하여튼 이런 대학들이 서강대도 그렇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안 뽑았어요. 아예 제로였어요. 내신만 좋은 애들 안 데리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시를 늘려라. 정시를 늘리든지 그게 싫으면 지역 인재 전형 교과를 늘려라. 그래서 이거랑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입시 지형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2023년도 거를 볼게요.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전형이 뭐죠? 교과, 종합, 문술 쭉 보면 어디가 제일 많죠? 학생들 어디가 제일 많아? 이건 합계니까 어디야? 아, 왜 말을 안 해?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안 돼. 오늘 할 얘기 중에 하나 그거야. 선생님 물어보면 답하고 질문도 하고 무조건 선생님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돼. 나를. 다시 물어볼게. 자, 어디가 제일 많니? 학생부 교과. 그래, 이게 제일 많아. 근데 겉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반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자, 지방대학은 제가 지방대학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방대학은 학생부 교과를 선호할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호할까요? 대학에서 교과를 선호합니다. 왜냐? 별로 안 높은 대학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 해봤자 애들 안 합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누가 평가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람이 합니다. 입학사정관이 서류 막 훑어보고 얘를 뽑을까 쟤를 뽑을까 막 고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가장 많은 입학사정관이
근무하고 있고 돈 제일 많이 드는 대학이 서울대입니다. 교과 전형은 누가 뽑을까요? 애들을 컴퓨터가 뽑죠. 쑥 집어넣으면 결과 바로 나옵니다. 1초도 안 돼가지고 돈 안 들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선호합니다. 지방 내에서. 그래서 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교과 전형이 많은데 전체 대학 말고 수도권 대학, 좀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교과 전형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종합 전형이 더 많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수도권이면 교과 전형이 근데 그나마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서울은 근데 아직까지 교과 전형이 적죠. 종합이 많고 수능이 더 많아요. 요즘 이렇습니다. 수능이 굉장히 많아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 포인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수능은 중요하다. 무조건 중요하다. 대학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잘 들어. 울산 애들은 수능으로는 좋은 대학 못 가. 수능 칠 생각 꿈도 꾸지 마. 하실 거야. 그러면 안 돼. 두 번째, 그런 거 있잖아. 울산 애들은 논술로 좋은 대학 가는 꼴을 본 적이 없다. 논술을 꾼다는 미친 생각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미친 사람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논술 신경 써야 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내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시로 가 라고 하실 거야. 판에 박힌데 파토리 매년 반복돼. 학원에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시던데 거의 대부분 일반고 다 그래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상위 16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수능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40%를 넘었어요. 이 대학은 교육부에서 팍 집어가지고 너희는 수능 40% 이상 안 만들면 돈 안 줘. 한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쫙 어쨌든 종합 전형이 많이 줄은 거예요. 예전에는 수능 적고 교과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게 대세였어요. 종합. 근데 종합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정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런데 수능을 포기하라고? 안 되지. 아시지? 많이 본다니까? 이렇게. 그래, 주요 특징 뭐 이거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인재의 위치한도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뽑으니까 지역인재 전형을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를 볼 텐데요. 여기를 봐야 되겠죠? 혹시 중학교 때 내 학생부를 한번 꼼꼼히 훑어본 적 있는 사람? 봤어? 느낌이 어때? 선생님이 잘 써주셨더나? 근데 좀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쓰는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지.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엄밀히 말하면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기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애들이 모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애들한테 안 물어보면 쓸 게 없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만약에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이면 한 몇 반쯤 맡을까요? 한 선생님이 몇 반쯤 맡지? 한 서너 반 맞나? 그럼 4반 맡으면 한 반에 25명만 100명이잖아요. 그 100명 얼굴 알고 이름 알고 하는 것만도 참 대단한 거죠. 이 친구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수업 시간에 뭘 했고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적어줘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어봐야죠. 니 뭐 했노? 아니면 그냥 종이 쫙 내주면서 야 쓰고 싶은 거 적어봐. 현실이에요. 고등학교에는 이렇게 이 종합 요거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하고 이건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 적어주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봉사활동 안 들어가고, 진로 안 들어가고, 수사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다 미반영이다. 오로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쬐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요거 두 가지 세트. 확 줄었어요. 대학교에서 보는 게. 이건 좀 이따가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능이에요. 수능 선입표 보신 분,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누구 거 봤니? 사천형 거요. 어? 사천형 거요. 사천형 거? 어떻대? 이거보다 잘 나왔더라? 잘 나왔겠지, 너희 사천형이면. 자, 등급이 1, 2, 이거 좀 보시니까 좀 허전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 이게 실제 성적 통지표예요. 등급은 알겠는데 표준 점수 100분이 근데 뭐가 없어요? 원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국어를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고 2등급을 받았는데 도대체 몇 점을 받아갖고 2등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점수 공개는 안 합니다. 이상한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요, 원점수는 아시겠죠? 이걸 안 나오죠? 표준 점수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과목인데 내가 더 잘 치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A 과목, B 과목 쳤는데 A도 50점이고 B도 50점이에요. 근데 A 과목은 평균이 80점이에요. 그럼 저는 되게 못한 거잖아요. 근데 B 과목은 평균이 20점이에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걸 보정해줘요. 그게 표준 점수입니다. 100분위는 위에서 몇 %가 되느냐. 만점 받으면 100분위가 100이에요. 등급은 아시겠고,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가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어요. 수학이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학이잖아요. 요즘은 법적으로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친다. 혹시 문과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가요? 없어요? 만일에 주위에 문과 계열로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으면요, 그 학생이 수학을 진짜 때려주기도 못하겠다 하는 거 아니면 이적분 시키죠. 확률과 통계를 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영어는 됐고,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 아시죠?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한국사는 요거 두 개는 절대평가입니다. 탐구는 17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데, 사회 과목 하나 치고, 과학 과목 하나 치고 하는 애들은 극히 드물겠죠. 어쨌든 2개 택합니다. 문제는 이게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수학이에요. 수학. 옛날에는 문과 애들끼리 시험을 쳤기 때문에 문과 애들하고만 경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과 구분이 없으니까 수학 못하는 애들이 그냥 밟히는 엉망. 자, 그리고 이게 표준 점수 내는 방식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있고요. 수원수투,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해요. 조정, 원점수 이게 해가지고 표준화 한다네요. 표준화 한다는 거는 표준 점수화 한다는 건데, 이 조정 원점수를 낼 때 어떻게 하냐면, 복잡하네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원점수로 바꿔주는 건데, 선택 집단. 자, 이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의 공통과목 점수 하고 확통을 선택한 애들의 공통과목 점수 어디가 높을까요? 미적 친 애들의 공통과목 점수가 당연히 높겠죠. 그걸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확통 집단 말고 미적분 집단에 있는 애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확통 자신 있는데 다 맞을 건데 다 맞아도 같이 확통 친 애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니까요. 정말 나쁜 시스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도가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이, 국어는 그래도 조금 덜 하긴 한데 언어와 매체 쓰는 뭐 하느냐 아니면 학법과 작문 하느냐 따라 조금 난이도가 어느 게 더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까 복불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수학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추는데 문과 애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문과 1등급 수학을 조금 열심히 하면 문과들이랑 비교하니까 1등급 받았던 애들이 지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까 보셨죠? 확통 쳐가지고 1등급 받은 애들이 7%밖에 안 돼요. 미적분 86%, 기하 7%. 이거는 전체 인원에서 따진 거죠. 확통을 진짜 확통 친 학생들 전체 중에서 1등급 받은 비율은 0.5%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요. 1등급 받은.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 미적분 하시죠. 그 다음 이거는 시간인데요. 뭐 우리나라 시험 문제 그렇잖아요. 시간 많이 안 주고 어렵게 되고 문제 더럽게 길고 안 좋은 시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입에서 수능이 애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이런 애들이 제가 볼 때 이런 애들이 한 70% 이상이에요.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한다.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최저만 맞춰야지 해갖고 되면 좋은데 인생은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들통말통한 건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차라리 수능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정시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좀 이따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영역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저 학력 기준 예를 든 겁니다. 지역균형인데 2합 5 두 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예를 들어서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이면 패스인 거죠. 2합 5 하면 이거 2등급 3등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2, 3등급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3합 4 이거 좀 더 사악하죠? 예권에 3합 4니까 111 아니면 112 맞아요. 그러니까 이 최저가 되게 세죠. 최저가 진짜 정말 사악한 데는 3합 3이에요. 111 찍어놔주십시오. 수능 점수는요, 정시에서 내가 이 대학에 가면 붙을지 떨어질지 아니면 이 대학에 가면 내가 몇 점으로 대접을 받을지 몰라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옛날에는 왜 점수들의 학력고사나 수능 초기에는 그냥 원점수니까 쭉 줄 세워서 있었는데 지금은 몰라요. 그 다음에 등급이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 맞출 때 등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산 점수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일부는 표준 점수, 일부는 100분위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100분위를 변환해갖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써요. 그것도 공식이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을 쳤어요.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와. 수능 점수가 나와도
내가 요 대학에 집어넣으면 몇 점을 받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대학교에서 변환 표준 점수 발표를 늦게 하거든요. 직원들도 점수 받아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공식을 만들까? 이런 지경이에요. 입시가 완전 누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주로 보는 거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학생부 종합은 교과 역량 수능 최저이기도 하고 교과 외 활동 학생부가 중요한 거고 논술이라는 게 있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내신 11111 찍으면 게임 끝나는 전형입니다. 단 수능 최저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학생들이 가기에 정말 편한 전형이죠. 111 찍으면 되는데 그게 쉽냐고. 어쨌든 내신 잘 따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능 공부하고 내신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지역 균형이. 지역 균형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한 학교당 몇 명을 추천을 해라. 이렇게 대학교에서 각 학교당 5명씩 추천해 주세요. 그럼 5명을 추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걔들 다 모아가지고 뭐 면접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서류만 보고 뽑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방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노려야 되는 게 이 지역 균형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에서 지역 균형 전형. 쉽게 말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추천서 하나 받으면 갈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인데 이게 수도권이 그죠? 많이 올라갔죠? 학생부 추천 전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계 프로그램 안 나오세요? 그럼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은 인을 뽑는 거가 수도권은 뭐죠? 실기? 색깔이 좀 이상한데? 이게 교과고 이게 종합, 종합이구나. 이 색깔이구나. 종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교과 이런 식이네요. 비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셔야 될 게 교과 100도 있고요. 교과만 본다는 얘기죠. 교과하고 비교과를 보는데 출결 같은 거, 세특 같은 거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데가 있고 면접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하고 다른 뭐 서류를 본다는 얘기인데 자기소개서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자기소개서는 아닐 테고 학생부 위주로 보겠죠. 그러니까 학생부를 본다는 얘기는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비교과도 좀 같이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또 교과만 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정성평가도 같이 하는 대학도 가끔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수능 최저 보면 뭐 없는 데도 있고요. 2개, 5개, 5등급, 3합, 6이나 7, 요새는 4합, 5. 3합, 4보다 더 나쁘다. 4합, 5면. 하여튼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곳이 많죠. 적용 안 하는 데보다. 근데 쭉 내려올수록 위적용 학교가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방법도 천차만별이에요. 국영수과사만 보는 대학도 있어요. 딴 거 안 보고. 그 다음에 전 과목을 다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가 잘한 10과목. 상위 10과목만.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런 대학들은 단순히 환산 점수, 뭐 A는 몇 점, B는 몇 점 이렇게 하는 거고
성취도별 비율을 반영한다. A, B, C인데 A가 80%고 B가 10%, C가 10%면 A를 받았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정상평가도 있고요. 반영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그 상황에 맞춰갖고 가장 유리한 걸 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그냥 전부 다 CCC 다 깔았어요. 그럼 이게 반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하여튼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지역 균형 선발하는 대학이 서울이 많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울산 학생들은 이 지역 균형 전형을 염두에 두고 저걸 노리는 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거죠. 11111 찍은 애들이 있겠죠, 어딘가. 시골로 가면 갈수록 있겠죠.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내신 성적만 본다? 수능 최저 없다? 그럼 거기 다 갈 거 아니야. 근데 111은 아닌데 2등급 몇 개 있고 조금 내신이 걔보다 떨어지는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수능 최저 있는 데를 가면 되잖아. 그래서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는 학생하고 수능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학생하고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차이가. 그건 참고로 한번 쭉 뿌리겠습니다. 수능 최저 적용하는 데가 있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추천 인원을 제한한 한 학교당 5명, 10명 이런 데가 있는 반면에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데도 있어. 그냥 막 추천해봐 하는 거야. 교과 계획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거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유리하겠다 그거 가늠해갖고 택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내신 성적이 잘 나와야지 뭔가 궁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성평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류를 본다는 얘기죠. 학생부를 본다. 그러니까 교과를 본다는 말하고 학생부를 본다는 말이 조금 다르죠. 이건 내신만 보는 거고 이거는 학생부 전체를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쟁률 보시면요. 건국대가 몇 대 몇이죠? 26.6이에요. 이게 제일 세네요. 건대가 왜 쓸까요? 최저가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최저가 없으면 애들이 개피가 좋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면 많은 애들은 내가 제껴요. 그래서 보이시죠? 아까 건국대 탑. 지역균형 말고도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학교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극상위권 대학은 아니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 대비 전략. 딴 거 없어요. 내신 잘 따면 됩니다. 내신 따는 게 힘들어요, 사실. 내신 잘 따는 애들 있고 내신은 잘 못하는데 수능 잘 치는 애들도 하잖아요. 내신은 안 되는데 수능 잘 치는 애들은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놈들이고, 내신은 잘 따는데 수능이 안 되는 애들은 성실한데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둘 다 잘하면 이상한 놈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게 교과 전형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좀 상세한 거는 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게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뭔가 줄었어요. 보는 것도 줄었고 그리고 뽑는 인원도 줄었고,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전형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양한 걸 보고 다단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보고 나서 1차적으로 한 300% 뽑아갖고 면접으로 최종 인원 선발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학교생활 충실도를 학생부로 평가하는 건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돼요. 2부에서는 그 고민을 할 겁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 아니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드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미리 말하지만 학생부는 선생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만드는 겁니다. 학생이. 진행 방법 뭐 여러 가지고요. 자, 여기서 학생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까맣게 된 거는 대학교에서 안 보는 부분. 옛날에는 다 봤습니다. 출결도 봤고 수상경력도 봤어요. 수상경력 이것도 봤습니다. 한동안은 그 상경계열 가는 애들은 테스트 시험 치고 매경 테스트 친다고 난리였어요. 그거 한 2등급 좀 받잖아요. 그러면 영문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다 없어요. 이제. 진로 없어요. 얼마 전까지 제일 어머니들의 큰 고민, 1학년 때 진로 의대, 2학년 때 의대, 3학년 때 공대. 이러면 대학교에 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걱정 많이 하셨어요.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제발 꿈이 바뀐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고 싶어서 학생부를 의대에 맞춰서 막 만들어 놨는데 3학년 때 마음이 바뀌어갖고 다른 걸로 공대 쪽으로 막 틀었다. 아무 관계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연세대 입학사정관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설명회 때 그 질문을 몇 살 하셨어요. 정말 아무 상관없나 하니까 나중에는 이 입학사정관이 짜증이 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애들이 꿈이 하루 12번씩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부를 만들 때도 지금 진로가 뭔데, 지금 뭘 하고 싶은데 활동을 어떻게 해야 이 분야로 나가는데 유리할까, 너무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요거하고 요건데 동사는 안 들어갑니다. 진로 활동에 이거는 또 뭐 들어가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동아리도 너희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동아리 가입할 거 아니야. 참새 동아리는 이거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율 동아리 있지. 자율 동아리는 안 들어가. 그럼 자율 동아리 필요 없네요? 에이, 아니야. 자율 동아리 만들어서 열심히 하면 그거 적을 수 있어. 누가 적어줄 수 있냐? 담임 선생님이 적어줄 수 있어. 나중에 보여줄 건데 적을 수 있는 나에 대해서 뭔가 막 적어줄 수 있는 권한이 제일 많으신 분이 담임 선생님이야. 담임 선생님하고 무조건 친해져야 돼.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자기 학생부 본 친구 중학교 때 아까 봤다 그랬지. 세특이라고 뭐 막 적어주신 거 있지. 선생님 뭐라 말 적어놓으셨잖아. 그건 정말 네가 한 거 적어놓으셨던 그런 것도 있고 소설도 있어. 그렇다니까요. 선생님들이 무슨 애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다 알아. 중학생은 이게 학생부가 별로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고등학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이 학생 평가에서 쭉 적어주십니다. 소위 왜 옛날에 통지표 또 통신표라고 하죠. 품위기 방정하고 매사에 보고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적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진짜 아무 짝도 쓸모없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생하고 친해져야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 가지고 이렇게 쳐주세요 해야 돼.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저거 안 되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네 가지를 주로 봅니다. 이거 딱 끊어서 이게 뭐다 하고 여기 있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자기 주도성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요. 부모님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어요. 진짜 정확하게 뽑을까? 뭐 이라든지, 혹시 또 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슬쩍 이렇게 뭐 뽑아가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뭐 그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딱 둘이 앉혀놓고 대학 교수님이 두 학생을 딱 앉혀놓고 얘를 뽑을지 쟤를 뽑을지 물어보고 뭐 대화해보고 하면 답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아이는 억울하죠. 내가 왜? 수능이면 내가 왜 떨어졌나요? 아, 네가 0.5점 모자라. 아, 네. 수긍하겠죠. 속은 쓰리지. 근데 이거는 숫자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떨어졌나요? 아, 네가 저 친구가 네보다 조금 똑똑한 것 같더라. 왜요? 이럴 수 있다. 근데 100% 공정한 제도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의 질 아닐까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수능 시험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쓰레기 시험이에요. 공정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수능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을 할걸요? 인생은 복불복이고. 왜? 내가 노력해서 막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수능은 좋은 시험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 시험 잘 친다고 똑똑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 입시 잘 친다고 똑똑한 사람이면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전 대통령 해야죠. 저는 우승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수석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수했잖아요. 구수. 사법고시. 원희룡 장관은 사법고시도 수석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뽑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는 학전인발이라고 해서 네 가지를 봤는데 요즘 좀 줄었어요.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똑같아요. 그냥 말만 바꾼 거예요. 보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이게 학업 역량을 조금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좀 덜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을 거니까 인재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권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진행되고 있다. 자기소개서 폐지대학 증가가 아니고 완전 폐지됐습니다. 이제 안 씁니다. 자기소개서. 수도권이 많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이 있는데 서류도 있고 면접도 있고, 이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을 두 가지를 보증하는 학교예요. 하나는 이렇게 서류만 보고 보는 거고, 하나는 면접까지 보는 거고. 그래서 서류 100 여기에 적합한 애들은 학생부를 나름대로 잘 만든 아이들, 여기에 적합한 아이들은 학생부는 조금 모자라는데 말빨이 괜찮은 애들, 그러니까 면접으로 좀 뒤엎을 수 있겠다 하면 이제 여기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데도 있고요. 자, 면접이 서류 기반이 있고 제시문 기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요거만 나옵니다.
이거는 서류를 보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야, 너 이 활동할 때 뭐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봐. 왜 이렇게 진짜 했는지 물어보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면접 안 하는 데도 있고. 자,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의심을 많이 하셔서 이게 뭐냐면요, 경희대는 합격자 분포를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좀 웃기죠? 얘는 내신 등급이 1등이잖아요. 떨어졌어. 불합격이란 불합격. 그 다음에 여기 의예과정,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있는 것 같죠? 요 앞에 검은 거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으시죠? 네. 떨어져 있어. 내신 좋은데 떨어졌다. 내신은 좋은데 떨어지는 애들은 둘 중 하나죠. 면접을 삐약하게 받거나 아니면 비교과가 조금 많이 모자라거나 지방에 있는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신은 좋은데 하여튼 여기도 이 학과하고 여기 내신 1등급이 다 떨어졌어요. 저 뒤에 얘 위에 뭐죠? 5등급? 대부분 어머니들은 특목고겠지. 일단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애도 붙는다.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 좋다고 무조건 붙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참 구구절절이 좋은 말인데 힘들어요. 사실 잘 하기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열심히 해보라고 권하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친구면 뭘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걸 해낼 수 있으면. 학교 공부,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책도 읽고, 활동도 하고, 또 자기 혼자 막 탐구도 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학생부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공부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느 대학 가더라도 잘 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 학생부를 잘 만드는 걸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자. 좋은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좋은 활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일 뿐인 거지, 부산물일 뿐인 거지, 학생부 비례사항의 목표는 아니야. 내가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탐구하고 한 걸 선생님들이 이 친구는 정말 능력 있고 멋진 놈이구나 적어주실 수 있으면 그 친구는 앞으로 뭘 해도 안 굶어 죽어요.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살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왜 점수에 뭐가 되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제 확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자, 이제 노술 전형입니다. 다 들어야 돼, 논술. 혹시 어머니들 중에 논술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근데 잘 없으세요, 의외로. 논술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쉽진 않은데. 그리고 하나, 논술이라고 하면 글 쓰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자연계 학생들도 논술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논술도 있고 수리 논술도 있고 인문계 중에는 통계 도표도 같이 나오는 인문 수리 논술도 있습니다. 상경계열 거기는 도표하고 또 아니면 수학도 같이 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되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 그러면 이 논술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누이 인원이 적어요. 근데 학교 이름을 보세요. 좀 들어본 학교도 아니에요? 그죠? 좀 이름 들어본 학교가 많잖아요.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을 뽑아요. 이 중에 간혹 이제 뭐 좀 이름이 좀 이상한 학교들이 있는데, 저런 학교들은
그 적성고사가 이 논술로 넘어와서 그런 거고, 대부분은 상위권 대학이 많아요. 의대도 모집 인원이 꽤 됩니다. 논술로. 시대도 그렇고, 한의대, 수의대, 의치, 한약수 꽤 됩니다. 논술만 보는 데도 있어요. 와, 딴 거 안 봐요. 내신 9등급이라도 괜찮아요. 멋지지? 해볼만하잖아. 논술 100%도 있고요. 논술 90%, 학생부 10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미미합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70대 30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진짜 이게 70도이고 이게 30도이고. 아니에요. 실질 반영 비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논술은 정말 70점이에요. 그리고 최저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럼 진짜 논술은 70점을 보는 거죠. 근데 학생은 30인데 기본 점수를 27점을 줘요. 그러면 꼴찌하고 1등하고 3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실질 반영 비율을 보면 이건 진짜 미미합니다. 논술만 잘 치면 붙어요. 수능 체제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논술에서도 수능에 재능이 있는, 수능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은데요. 수능을 못 친다 하면 여기밖에 못 가잖아요. 이런 좀 좋은 대학도 있지만 좀 약간 레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제도 중요하다니까. 언어논술, 수리논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는 이런 거, 수리의학 같이 쓰는 의사인데 얘가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논술을 수능 전에 치는 학교가 있어요. 경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시내대, 연세대, 홍익대. 연세대가 2년 전에 수능 이후로 바꿨다가 다시 백했어요. 수능 이전에 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학교는 조금 연세대 논술에 목숨 거는 애들 아니면 좀 권하고 싶잖아요. 수능을 완전 포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 갔다 오면 공부 안 됩니다. 기승승해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자, 논술이 왜 필요한 전형 중에 하나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수능 이후에 쳐요. 그럼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자, 이 논술은 수시 전형이니까 9월 달에 원서 쓸 때 논술을 넣어 놓는 거죠. 원서 넣어 놓고 그냥 수능 공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을 쳤어요. 잘 쳤어요. 논술 치러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과 전형이다. 교과 전형은 원서 넣어 놓으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대학교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해가지고 결정을 내주기 때문에 합격하는 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중앙대 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 사건이에요. 어쨌든 이건 보험이에요. 보험 어찌 보면 하나 적어놓고 수능 망쳤다? 쳐러 가야죠. 잘 쳤다고요? 안 가면 되지. 그런데 아무 준비 안 해놓고 이거 원서 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험이랍니다. 자, 논술 전형은 이게 그냥 논술 점수가 다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있기도 하다. 경쟁률이 높다. 높지 않아요. 자, 볼까요? 논술을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논술에 원서 쓰는 애들 중에 논술 준비를 그나마 몇 달 이상 한 친구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힌트를 드릴게요. 야, 울산 애들은 논술로 좋은 데 못 가. 하던 선생님들이 수시 원서 쓸 때만 되면,
야, 니 6개면 다 쓸데없네. 노트를 몇 개 써라. 이러십니다. 진짜. 애들이 뭐야? 하면서도 다른 뾰족할 수가 없으니까 써!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수능 딱 치고 나서 야,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영피하다. 그럼 노트를 치고 가야 되겠다 싶잖아요. 그러면 원서 쓸 때가 9월달인데 아무 생각 없었으니까 노트를 준비했겠어요? 안 했죠. 전화 온다니까요. 수능 시험 치는 날, 수능 당일날 엄마한테 전화 많이 와요. 노트를 준비해 줄 수 있냐고. 진짜예요. 준비 얼마나 하셨는데요? 하나도 안 했대요. 정말이에요. 전화 억수로 많이 옵니다. 일반고 다니는 애들은 노트를 안 쓸 것 같죠? 아니에요. 씁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거 쓰면 많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 낮춰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지방대 대학 쓰는 게 맞는 그게 낫죠. 대학교 들어가겠다. 그런 일이 불러진다고. 그래서 논술 전형 딱 넣으면 경쟁률 100대1 막 이런 게 나오는데 100대1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에 60%는 논술에 논자도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60% 호수예요. 그러면 100대1이 아니고 40대1이겠네? 천만에요. 40대1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오지? 시험 치러? 수능 잘 치는 놈들은 안 하잖아요. 그죠? 의외로 수능이 대박이 난 거예요. 우와, 논술 치러 안 가도 되겠다. 실제로 논술 치고 오는 애들 얘기 들어보면요. 고사장 일이 있잖아요. 텅텅텅텅 뛰어겠다.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100대1이 아니고요. 한 20, 30대 1이라고 보십니다. 단, 내가 논술 준비를 좀 제대로 했을 때. 그때는 100대1이 아니고 20, 30대 1이랄까요. 한 20대1, 30대 1이 그것도 만만한 거 아니잖아. 100대 1만 맞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논술은요. 특히 인문 논술은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글 솜씨 좋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글을 이렇게 쓴 친구들을 좋은 평가를 준다는 그 딱 정해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선행학습 영양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시라. 거기에 논술 친절하게 논술 문제하고 예시 답안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합격률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준비만 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암울한 얘기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애들 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신이 엉망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에 올인하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포의 육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개를 논술로 도배를 합니다. 있어요. 근데 그게 극약처방입니다. 성공하는 애들 저 봤어요. 네. 그 친구 어디 가는지 아세요? 한양대 갔어요. 논술로 한양대를 갔어요. 진짜. 근데 그 친구는 너 오해하면 안 돼.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고 이 친구는 수학만 잘했어요. 딴 거는 다 못하는데 수학만 잘했어요. 어쨌든 준비를 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논술 공부를 하면 시간 뺏긴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문 논술의 경우에는 요새 국어 어렵잖아요. 수능 국어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수학은 옛날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왜?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는 대학교 조교도 못 풀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교육부에서 돈을 안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할래? 돈 안 줘. 그러니까 많이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수능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킬러 문제 공부하는데 도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논술을 쳐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인문계열을 가는 친구들이면 1학년 때부터 조금씩 논술을 접해보도록 시키세요. 그러면 그냥 국어 공부에 도움되고 공부에 도움됩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하지 말고, 왜? 1학년 때 논술 문제 딱 받으면 뭐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한 주에 한 세트씩 문제 막 풀어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계 학생들은 2학년 겨울 방학 때 시작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세트씩만 풀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하필 2학년 겨울 방학 때냐? 그때쯤 되어야 학교 내신이나 학교 내신 시험을 최소 이제 수원 수투까지는 치고 미적분도 좀 다뤘고 뭐 그런 때쯤 되니까 논술 문제를 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연계 논술은 과학도 같이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과학에 재능이 정말 있고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수학만 치는 대로 노리세요. 그게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지 보시고, 요 출제 경향은 학교 홈페이지 가면 다 있고, 정보 수집 유지유죠. 좋은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 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법인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적어놓은 말이고요. 교과서 별도 안 됩니다. 근데 교과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과서는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그죠? 학생들도 왜 그렇지 않나? 기본 문제 나오다가 조금 나가면 어려운 문제 푹 나오고 그렇잖아. 가운데가 텅 비었잖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좋을 텐데. 문제 수는 많지가 않은데, 교과서는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게, 그 앞에 개념 부분 설명하고 도입 부분, 거기는 교과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학,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를 그냥 내팽치지 말고 그 부분은 좋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세요. 그 교과서가 어디 쓰이는지는 좀 따도 나을 거야. 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해서 논술하고 수능하고 같이 준비를.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놈은 쓸데가 많아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러면 험난한 한양대를 넣어야 돼요. 한양대는 팍 터집니다. 진짜 많아요. 잘못하면 진짜 거짓말 조금 더 붙이면요, 이태원 2 돼요.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 대입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신입니다. 내신을 잘 받으면 정말 많이 편해지긴 하죠. 1순위는 내신. 아직 너희는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